길을 가다 보면 눈이 한 번 마주친 게 아니라 계속 마주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어제도 길을 가다가 외국인 분이 따라와서 말 거시고. 네, 에피소드는 너무 많아서. 뭐 한 가지만? 아, 나 너무 재수없는데. 저는 어떻게든 마주치려고 그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남 톡스앰필의 박대정 원장입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규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주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예쁜 사람들만 하는 고민입니다. 이제 예쁘다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예쁘다는 기준은 이제 외형적인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제 풍기는 분위기나 아우라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외모에만 요새는 치우치기보다는 좀 내면적인 것도 많이 신경을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규리님 말에도 동의를 하고, 근데 저는 요새는 각자의 그런 개성이 너무나도 뚜렷한 시대이기 때문에 각자 가진 고유의 예쁨을 조금 더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꾸미는 사람들이 좀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실 첫 번째로는 조화롭다라는 얼굴의 형태를 따졌을 때 황금 비율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황금 비율이라고 그러면 뭐 여러 가지 기준을 따지는데 뭐 얼굴을 이제 크게 세 등분을 했을 때 딱 보니까 다 1대1이 맞으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로로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정면으로 봤을 때 이 외양각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서 1, 그 다음에 외양각에서 이 내양각까지 1, 그 다음에 이 내양각과 내양각 사이 1, 1 이렇게 해서 보통 5등분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옆선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옆선 같은 경우는 뭐 이마와 콧등을 연결하는 요 각도가 있어요. 뭐 그게 뭐 115도 정도 뭐 된다든지 코하고 여기 인중이 있는 요 각도가 뭐 90도에서 95도 정도. 턱하고 이제 이 목선의 이제 각도 그런 것들을 따져서 비율이 맞는지.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규리님이 얘기한 그런 호감적인 인상이라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안하고도 사실은 예쁘다가 연관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OX 퀴즈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솔직히 나는 예쁘다. 하나, 둘, 셋. 두 번째로 길을 지나가다 보면 남자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다. 저도 20대 때는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으신지 우리 주아님부터. 길을 가다 보면 눈이 한 번 마주친 게 아니라 계속 마주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어제도 길을 가다가 외국인 분이 따라와서 말 거시고 뭐 이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규리님은 네, 에피소드는 너무 많아서. 뭐 한 가지만? 아, 나 너무 재수없는데. 저는 어떻게든 마주치려고 그래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나는 자주 번호를 따인다. 이거는 거의 반반인 것 같아요. 딸 때도 있고 뭐 안 그럴 때도 있어서 집에만 자주 있어가지고. 이쁜 분들이 꼭 집에만 계시더라고 보면. 보통 진짜 예쁘신 분들은 네, 번호를 차라. 안 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넘사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접근을 잘 안 하지. 네. 실상 남자친구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네 번째입니다. 나는 자연미인이다. 나는 나는 자연에 좀 가까운데 제가 사실 이실직고 하면 쌍꺼풀이 원래 제 옛날에 컸었는데 한쪽이 이렇게 여러 겹이 잡혀가지고 제가 한쪽을 찝었습니다. 최근에 보톡스도 좀 주기적으로 맞는 편이긴 해요. 다 욕심쟁이들이야. 다 이쁜데 더 이뻐지기 위해서. 다섯 번째 질문인데 이렇게 예쁜 나에게도 고민이 있다. 고민이 없으시는. 고민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렇구나. 역시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저도 요새 리프팅에 관심이 많아서 시술 쪽에 아무래도 관심이 많기는 해요. 단일 시술론 써마지가 제일 비싼 시술이긴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보통 뭐 우스갯소리로 한국 여성분들을 써마지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으로 나눈다고 할 정도로 정말 요즘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으세요. 저도 사실 고민인 건 최근에 이제 주름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서 주름 관련된 시술들에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대학 가면 예뻐진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들도 혹시 대학 가서
더 예뻐지셨는지, 아니 언제부터 예뻐지셨는지. 저는 고등학교 때, 아, 고등학교 때부터? 네, 고등학교 때 쌍꺼풀을 해서 눈이 이뻐지면 이목구비가 또 많이 변해요. 네, 그때 딱 변했던 것 같아요. 규리님은? 저는 예쁘게 태어났는데 제 마음에 확 든 거는 20대 중반 때 좀 나만의 스타일도 찾아가고 좀 촌티를 벗고 나만의 색을 착 이렇게 알아가는 단계여서 그때 확 이렇게 오르지 않았나? 자, 외모도 경쟁력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혹시 이거에 동의하시는지? 너무너무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자기 관리가 요새는 필수고 거의 한 7, 80%를 차지할 만큼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더 이렇게 매력적이다? 이런 거에서 좀 많이 끌리면 또 일도 잘 풀리지 않을까. 저도 뭐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외모가 경쟁력이다보다는 자기 자신을 좀 꾸밀 줄 아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손톱 정리라든지 뭐 큐티클 정리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코털 정리를 안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하긴 거울 어디 갔지? 그런 것들이 되게 자기 자신의 이미지를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 게 깨끗하게 유지가 되어 있는 사람은 뭔가 조금 더 프로페셔널해 보이고 조금 더 경쟁력이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도 남성 저희 병원에 방문하는 비율이 엄청 높더라고요. 최근에 4대 6? 막 이 정도. 제가 저번에 치웠을 때는 거의 5대 5였어요. 그러니까 아니, 남자들 와서 뭐 하지 할 정도였는데 그만큼 남성분들도 관심이 많고 아마도 이제 외모가 경쟁력이 있다라는 말은 뭐 누구나 동의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게 주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 자, 그러면 이제 평소에 이런 예쁨을 유지하거나 돋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요새는 정말 트렌드가 계속 바뀌는 추세라서 메이크업 부분으로 이제 좀 그 트렌드가 따라갈 수 있으면 하는 편인 것 같고 뭐 나이가 들수록 이제 이런 시술 같은 거가 필요하니까 뭐 그런 시술들은 하는 편이에요, 주기적으로. 저는 요새 이제 추구미라는 단어가 되게 유행이잖아요. 그래요? 네, 뭐라고? 추구미. 여기 쭈꾸미가 제 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런 이상향? 이제 내가 이렇게 되고 싶다? 그런 게 다 하나씩 있을 거니까 뭐 내가 좋아하는, 추구하는 여성상이나 누구예요? 손예진 씨 너무 좋아하는데 네, 딱 특정 인물이 아니더라도 그냥 그런 느낌 그런 거를 좀 내가 원하는 방향을 설정해서 그쪽으로 좀 많이 연구도 하고 그런 스타일도 좀 찾고 시술이나 뭐 그런 관리들도 꾸준히 하고 그런 노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구미 박주환님은? 전 요새 예쁜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요새 제니님도 너무 예쁘고 예지분이 특히 너무 예쁘시고 정말 다 다른 각자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굴 추구하시는데? 따로 없어요. 그냥 그때그때마다 바뀌어요. 그때마다 메이크업도 다 다르게 해보고 약간 이런? 자, 그러면 이제 평소에 피부과 시술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들이 혹시 있는지. 저는 피부과 시술 궁금했던 게 아까 그 말씀드렸던 리프팅이 사람마다 유지 기간이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원래 조금 처졌던 걸 리프팅을 해서 올리면 그게 원래대로 다시 아예 다 돌아갔다가 또 하면 또 올라가고 이걸 계속 반복해도 내성이 없는지. 우리가 내성 관련한 거는 이제 톡신 얘기에서 이제 실제 완전 내성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 기준이 한 보름 정도인데 사람들은 뭐 3개월에 한 번 맞는 것도 주저하는데 그건 사실 잘못된 얘기고, 두 번째로 이런 비슷한 질문을 하는 게 내가 시술을 받다가 안 받으면 옛날보다 더 늙어 보여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얘기죠. 하다가 안 하더라도 그동안에 내가 노력한 거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주아님은? 저는 약간 볼거짐이 있어서 다른 이런 레이저 리프팅 같은 경우에는 뭐 슈링크라든지 저는 다 비추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볼거짐이 아예 없을 순 없다라고 하셔서 그러면 또 볼거짐이 있는 분들은 어떤 시술을 받아야 하는지가 궁금해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인모드를 하셔도 되고 슈링크를 하셔도 상관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걸로 이제 울세라가 뭐 지방이 꺼져서 뭐 볼이 패인다
사실 볼이 패일 정도로 지방이 꺼지지 않거든요. 그게 이제 굉장한 심각한 부작용인 것처럼 또 너무 확대 해석되어 있는 게 사실은 현재 인터넷에 나와 있는 얘기들이고 다 하셔도 상관없는데 굳이 이거를 좀 나눠 본다 그러면 내가 볼이 좀 꺼져 보인다고 얘기하시는 경우에는 주베룩 볼륨이라든지 스컬트라 같은 콜라겐 스티뮬레이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볼살을 차오르게 하는 게 있고 그게 아니고 나는 뭐 즉각적인 효과를 좀 보기를 원한다 그러면 필러라든지 아니면 자가 지방 이식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해볼 수가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 그럼 저 또 질문 하나 더 예. 있어요. 실 리프팅이라든지 이제 뭐 그런 시술들이 많잖아요. 필러라든지. 근데 그런 것들이 얼굴에 유착이 되고 한다고 저는 이게 이물감들이 남아있다고 들었는데 근데 필러가 다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죠. 자, 필러라는 거는 영구적인 필러가 있고 반영구적인 필러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히알루론산 필러는 원칙적으로는 다 녹는다. 그렇지만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넣는 위치에 따라서 그리고 그 성상에 따라서 오래가는 부분들도 있어요. 넣는 위치는 이마라든지 코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1년간의 필러가 3년도 가고 뭐 5년도 가거든요. 근데 그거는 5년이 가도 녹일 수가 있어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사실 더 잘못된 얘기예요. 대부분은 다 없어진다. 그렇지만 일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가 맞는 표현이죠. 자, 그러면 추천 시술 한 가지씩 해주시면 추천 시술 그냥 딱 봤을 때 네, 딱 봤을 때 가까이 계신 규리님은 아까 이제 본인이 원하시는 것도 있고 리프팅 관련해서 울세라나 그건 이제 본인 취향이긴 한데 갸름하게 만들면 뭐 턱보톡스 같은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한님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25세가 넘어가면 이제 피부 노화가 진행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보톡스로 가볍게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계절상 이제 날씨 선선해지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레이저 토닝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피부톤을 좀 환하게 해줄 수 있는 시술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죠? 네, 좋아요. 리쥬란 힐러 이런 것도 맞으면 좋지 않나요? 좋죠. 리쥬란은 피부 영양제라고 하거든요. 정말로 아토피, 지루성 피부염 이런 분들한테도 특별히 문제가 전혀 생기지 않는 아무 때나 해도 상관없어요. 리쥬란 꾸준히 하시는 것도 상당히 피부에 좋으실 거예요. 피부 건강을 위해서. 오늘 예쁜 사람들만 하는 고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시청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